안녕하세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의 밤의 눈동자입니다. 15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기해 말문이 막히거나 기억이 얼른 안 날 때마다 성희 언니는 주임새처럼 그 말을 넣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기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에겐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초등학교 여선처럼 상냥하고 낭낭했다.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그죠? 아마 전태일 그 열사를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향해 이제 가죠. 유럽 같으면 민주주의를 그 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은 우리보다 이제 탄탄하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 힘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헌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서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러지 못하죠, 현실에서. 그래서 이거를 헌법이 그 말한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지켜내야 되죠. 그 지켜내간 싸움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헌법 정신 이걸 지키는 그런 그 운동이 되겠죠. 그 싸움에서 이제 있던 노동운동 사례가 이제 나오죠. 성희 언니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그때였다. 옷을 벗어. 다같이 옷을 벗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그녀들은 옷을 벗었다. 잡아가지 마요. 소리치며 블라우스와 치마를 벗어 흔들었다. 그녀들이 지닌 가장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다 말하는 것, 처녀들이 벗은 몸을 그들이 만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브래지어 차림의 여자아이들을 흙바닥에 끌고 갔다. 덩어리의 맨살이 모래에 끓여 피가 흘렀다. 머리가 흥커려지고 속옷이 찢겼다. 안 돼. 잡아가면 안 돼. 고막이 트일 듯 쨍쨍 울분 사이로 그들은 수십 명의 노조원들을 곤봉과 강모로 때려 닭장차에 집어넣었다. 예.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런 참담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이만큼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죠. 이런 아픔을 이제 겪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프죠. 저도 그 90년대에 그 교직을 그만두고 빈민단체에서 3년 동안 활동했었어요. 활동한 단체 이름이 그 주거권 실현한 국민합의라는 단체였죠. 그래서 철거민들과 함께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그 싸웠는데 그때 그분들이 투쟁할 때 보면 옷을 벗고 싸워요. 참 참담하죠.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 사회는 옷이라는 게 따뜻한 그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내 존재를 나타낼 때 옷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옷을 이렇게 고를 때는 내 존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옷을 벗는다는 거는 그 인간의 존재를 다 버린 거예요. 그만 뭐가 남아요? 그 몸이 남죠. 그 몸의 위대함.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무슨 옷을 입었냐를 보는 게 아니죠. 저 사람 명품 입었느냐, 옛날처럼 그죠, 왕의 옷을 입었느냐, 귀족 옷을 입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싸운다는 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바로 민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걸 몸 그 자체로 보여주는 행위죠. 근데 그걸 어때요? 그 국가 권력과, 그죠, 함께 이렇게 폭력을 당하게 되는, 그죠,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 나오죠.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란 게 민주주의죠. 민이 주인되는 세상.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죠,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세상. 이런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에, 호루라기 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외마딜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신음소리에, 통곡소리에, 탄식소리에,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대사로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쓴다. 백무로서로 서툰 솜씨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예, 이 시는 그 노래로 되어서 많이 불렸죠. 저도 90년대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렸어요. 술 마시면은 사람들께 술자리에서 이 노래 부르면은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그죠? 사람이란 게 혼자 살지만 또 함께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에고, 자아에서는 각자지만은 깊은 마음에 셀프에 들어가면, 참내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 살면서도 하나가 사는, 홀로이면서도 함께, 이런 사이가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그 물질 만능 사회는 자꾸만 각자 도생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 각자 도생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만 배부러서 뭐 불행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가 민이 주인 될 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남을 위하다가 내가 언제 주인이 돼요. 남을 위하는 거는 사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의 노예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뭔가 하면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게 돈이 왜 필요한지 성찰하고, 그죠? 그 돈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무조건 돈을 숭배하는 그런 그 물씬 숭배, 하나의 돈이 종교가 되어서 숭배되고 있잖아요, 신처럼. 이런 거는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민주라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 삶을 내가 꾸려가는, 돈도 내가, 그죠? 돈도 내 아래에 있죠. 다 내가 주인이지, 돈이고 뭐고 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타는 목마른 시는 지금도 2024년에도 이렇게 읽어도 가슴이 벅찬 그런 시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는, 참 요즘 정말 며칠 동안 그죠? 타는 목마름이죠. 지금 그래서 다행히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희망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를 읽고 그 다음에 176쪽을 함께 보죠. 176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입속에 복숭아 조각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무나 배고플 때 복숭아 조각을 넣어준 사람,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어때요? 참 위대하죠. 딴 사람의 내가 복숭아 조각 하나 먹으면 내가 좋은데, 그죠? 근데 남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그 빈민단체 활동할 때 그 데모를 했죠. 그때는 이제 체루탄을 이제 쏘잖아요. 그 체루탄을 쏘면 그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하도로 다 도망을 가요. 그 지하도로 도망갔을 때 그 눈빛이 마주친 그 동지들이 있죠. 그 칠구투쟁 같이 하던 사람들하고 도망가서 그 마주친 눈빛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 어두컴 지하도에서 서로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뜨거우면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은 그 살아가면서 나만 위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거는 에고잖아요. 에고는 난데, 내 몸만큼 크죠. 그래서 내 몸만큼이 나니까 이 세상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돼도 난 괜찮다 생각하는 게 이제 에고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어때요? 우리 본래의 마음이 본성이잖아요. 그 원숭이에서 인간 진화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만들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 본래의 마음이죠. 이 본성에는 인의의지 진선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게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혼자 잘 산다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 본성이 아파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본성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로 내 안에 참나 셀프죠. 저는 이제 종교는 어떤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동양의 공자님, 서양의 최악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한 가르침은 똑같아요. 에고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보다 더 큰 나. 근데 더 큰 나는 언제 체험할까요? 혼자는 체험 못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계속 남을 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강조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그죠, 동월한 학생도 에고가 강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큰 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큰 나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거를 이제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그 철학자는 타자의 철학자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에고인데 타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타자라는 거 사람일 수 있지만은 강조 민주화 운동도 타자죠. 그리고 오늘 읽는 그 손이 온다도 타자고 한강도 타자죠. 그 나로 살다가 한강에 손이 온다를 읽으면 달라지죠. 타자를 만나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변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만나면서 계속 생성되는 나죠. 그래서 사람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맞지 않죠. 왜 인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도 변하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먹어서 내가 만들어지고 먹은 나는 또 육체가 되어 또 사라지고 마음도 그죠? 계속 새로워지고 이렇게 변화를 해야 돼요. 그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를 막는 게 이제 에고예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에 빠지면 무서워요. 나는 남자에 빠지면 무서워요. 어제 이제 그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이슬람 쪽의 영화인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16명 죽여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 이러면서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강한 신념을 가져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냐 죽어야 된다. 신을 대리하여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분 부인 아들까지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신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신념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여기서 복숭아 조각 하나를 입에 넣어주는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신념이 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죠? 복숭아를 나한테 입에 넣어줘요. 그럴 때 사람은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고정시키지 말고 계속 무언가를 만나야 되죠. 마음을 텅 비우고 난 이런 사람이 하지 말고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모른다 하고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세상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 가야지 되는데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신념은 이런 거거든요. 변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강고한 집착, 아직 같은 거예요. 이 신념이 이제 종교라든가 사상, 애국이라든가 막 이렇게 이제 신념을 가지면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지죠. 그러면 이제 잔혹해져요. 신념을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념은 내가 만들어가는 신념이지 고정된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은 내가 계속 성찰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 항상 남을 받아들여야 되죠. 나에 대한 강한 신념이 아니라 남이 얘기하면 듣고.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은 나중에 파멸돼요. 근데 그 혼자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한 국가를 파멸시킬 수 있죠. 대통령이라면. 또 한 가정이 가장이라면 가정을 파멸시키고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는 신념을 계속 만들어가는, 계속 검토하는 신념. 그죠?
그런 신념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한 신념을 가지고 그거를 그 종교처럼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건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종교 믿는 분들, 저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우물 교무님들이 보면은 만들어내는 분들 계세요, 신념을. 그런 분들 보면 얼굴에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는 그건 가짜라 봐요. 16명 죽이는 그 남자는 어때요? 당장 눈앞에 한 여인이 지금 죽으면 고통스러운데 목을 조르는 신념이어서, 그게 어떻게 신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토스토에 그러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그죠? 사람의 의무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처럼 말이 이제 술도 나오죠. 그래서 술도 처음처럼 있는데, 이게 처음처럼 초심.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10대를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가, 이 책 제목도 소년이 온다가 소년이 10대잖아요. 10대는 처음이에요. 처음 인간이 옳다고 한 거는 끝까지 옳죠. 그거를 이제 검토는 계속 해야 되지만 그 정신은 이제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소년이 이제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역사가 지금, 그죠? 2024년, 그죠? 11월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6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7일이네요. 7일.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어때요? 계속 변화하는 신념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 처음 초심, 처음에 느꼈던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딴 사람 마음을 계속 나누는 사랑. 이런 게 우리가 소년이 오는 이 책 제목에 계속 우리가 소년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이 될 때까지 소년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맞이하고 우리 안에서 소년의 소리를 듣고 소년의 노래를 듣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